미국은 한미연합연습 영구히 중단하라!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나서라! 한반도 비핵화협정 동시에 실현하라!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11월 8일로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런 소극적인, 자신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명을 통해서 여전히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대북 선제 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반도 이 비핵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이런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약속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은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라는 주제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발언은 서울평통사의 황윤미 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8일로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북은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했는데 이렇게 폐쇄를 하는 주동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따라서 북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해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자기는 북에 대한 제재를 해소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상황에서 북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통해서 먼저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은, 그리고 이런 미국의 입장들은 지난 6월 그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했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 북미 사이의 그런 합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한테 먼저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 병행을 하는 것이 북미 사이의 합의라는 점이 이미 온 세계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전히 지금 미국이 북에 대해서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의 교착 국면을 낳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말이죠. 10월 말에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연례적으로 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이 회담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에 대한 확장 억제를 계속 제공을 하기로 했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말도 어렵죠. 북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데 그 억제에 해구산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MD,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서 북을 억제하겠다.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억제적 전략,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북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이것은 다 대북 대립적인 그런 사고방식, 북과의 핵 대결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이런 합의들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올해 있었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리고 평양선언, 이런 정신에 모두 다 역행하고 위배하는 그런 합의들을 한미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한미 국방장관들의 회담의 합의가 너무나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한반도 평화 정세에 따라서 중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열렸던 키 리졸브 연습, 그리고 8월에 열렸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고 하는 매우 대규모적인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그런 전쟁 연습이 올해는 자연스럽게 이 평화 정세에 따라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당국이 내년에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나 키 리졸브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이달 11월까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을 했고 핵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했고 또 뭐 핵 비핵화 조치는 아니지만 미군에 대한 유해 송환 같은 그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는 없이 내년에 또다시 이런 대규모의 한미 전쟁 연습, 한미 연합 연습을 재개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핵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북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합의들을 했는데요. 북의 영변 핵시설은 북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북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과거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걸 내가 했다. 70년 동안 과거 미국의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북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비핵화 조치일 텐데요. 북의 비핵화 조치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북에 대한 그런 대북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종전선언에 나서야 하고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하고 그리고 북에 대한 뭐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나 맞춤의 억제 전략 이런 것들을 당장 폐기하고 그리고 한미연합 전쟁 연습 영원히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 당국자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나서라! 대북제재 당장 중단하라! 한미연합연습 영구히 중단하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에 실현하라!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 한미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환수를 말하면서 북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압도적 전력 구축 확보를 전제로 해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전 통제권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나라도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바로 이 땅 오로지 한 곳입니다. 한미연합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게 준 것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국가주권 핵심인 이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유엔사 한미연합사 해체하라 라는 주제로 이기훈 청년활동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집회보다 집회가 많이 풍성한 것 같아서 발언할 맛이 납니다. 이 반가운 얼굴들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작전 통제권은 어떤 상황, 처지를 막론하고 양도할 수 없는 군사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전 통제권 없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군대를 통제할 수 없고 나아가 국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작전 통제권은 수십 년간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이고 하루빨리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미 당국은 이 작전 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하여 전환한다고 합의했고, 그리고 10월에 열린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도 양국 국방장관이 이 정상 간 합의를 계승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 성명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지만,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작전 통제권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설사 환수되더라도 그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이 작전 통제권 환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전력 확보, 즉 단축체계 구축과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같은 전략 억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란 것이 이 조건이 달성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불법적인 선제공격 전략 그리고 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반도에서 획득 결과 군비 경쟁을 계속하자는 것이며,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남북 북미 정상의 합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회의에서 연합 방위 지침이라는 문서에 설명을 하였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작전 통제권 환수를 한 다음에 한미 연합사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그 합의를 보면은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이 현행 한미 연합사 구조를 유지하고, 근데 이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만 현재 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지만 이 사령관을 한국 장성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들이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작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한미 연합사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한미 연합사령관 아래에 편제된 주한미군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또 한국군 장성이 한미 연합사령관을 맡는다 해도 이 한미연합 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작전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미연합 사령관은 정치 군사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그런 불평등한 연합 지휘구조 아래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구조를 종속시키는 한 작전 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그 의미는 크게 훼손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이처럼 한미 당국이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한미 연합사를 고집하고 또 불법적인 삼축체계 구축과 전략 억제 능력 확보라는 조건을 운운하고 또 전제 공격을 교체로 하는 한미 당국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이상 작전 통제권 환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고, 설사 환수되더라도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 사령관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 작전 통제권은 소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조건을 운운할 수 없는 군사 주권인 작전 통제권을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온전히 이행하고, 즉 새로운 평화시대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미 당국에 촉구합니다.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작전 통제권 즉각 온전히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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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요구 담아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주권의 핵심 작전 통제권 온전히 환수하라.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유엔사 해체하라. 판문점, 싱가포르 성명, 평양선언 이행하라. 네,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잠깐 일어나셔서요. 저기 바로 뒤에 미대사관이 있는데 뒤 돌아보셔서 우리의 요구를 간략하게 모아서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신 분들은 반대쪽에서요. 사진 촬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나서라! 미국은 대북제재 당장 중단하라! 한미연합연습 연구위 중단하라! 네, 미대사관 앞이니까요. 영어곡도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nd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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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통제권 온전히 환수하라 라는 요구도 영어로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of Con now! Return of Con now!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에 실현하라!